일상 풍경.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두려운 거로 들어가 볼게요. 잘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혹시 간절히 잘하고 싶었던 적 있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게 생겼을 때 진짜 간절하게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거 생겼었을 때. 그게 네, 연기였을까요? 그쵸. 연기죠. 간절히 잘하고 싶다는 건 우리가 막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 애도 그쵸, 그쵸. 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그쵸. 저는 이런 적이 언제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네. 잘 없더라고요. 왜요? 항상 잘했으니까. 아, 뭐야. 장난이고. 그런 감정이 느끼기 전에 스스로가 내려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간절하게 원할 때 드라마나 영화나 TV에서 보면 막 기도를 하거든요. 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적은 분명히 있었겠죠. 지금 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흐리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느님 처음 시작하는 일 또는 잘하고 싶을 때 이렇게 두려움 생길 때 있잖아요. 그쵸. 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는 걸까요?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용기가 뭔지 아세요? 용기? 네. 제 친구 이름인데. 아, 장난이고 어디서,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디서 들었는데, 용기가 아름다운 두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그 단어에 약간 다른 면이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연기를 할 때마다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음, 네. 항상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왜 두려웠냐면, 처음 시작하는 일이었고, 왜냐면 매번 다른 캐릭터였고,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됐었고, 매번 그 사람들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른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다른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나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이렇게 어필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그쵸. 내 역량에 맞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군요. 그쵸, 그쵸. 부담이 많이 됐던 거죠. 그걸 뭔가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도 시켜줘야 할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잘하고 싶어 하는 그 두려움이 좀 뭔가 부담이 와서, 음, 그래서 뭔가 항상 아름다운 두려움도 같이 용기가 같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 있겠네요.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잘 안 될까봐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실패의 그쵸, 두려움이 가장 큰 거죠. 그쵸. 잘하려고 하는데 실패해봐요. 그거는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음,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주는 사람 있을까요? 뭘 하든. 뭘 하든. 부모님이겠죠? 아닌가? 아, 부모님이죠. 부모님 말고는 그럼. 부모님 말고 동생? 저는 가족이랑 저 자신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보다도 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지금 방송도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으면서 오히려 스스로가 해낸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겼던 거군요. 그쵸? 그럼 하나님은 주변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 상황 자체는 주변이 원하는 삶인데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아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에 원하는 삶 안에 조금 이렇게 놓여질 때가 많거든요. 그쵸. 그 안에서 자기가 선택을 또 하긴 맞아, 하겠지만 맞아.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주변이 계속 나를 보고 있다는 거는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시선을 하나도 신경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한나님도 지금 연기를 시작할 때 그냥 주변에 친한 친구가 너 요즘 TV도 안 나오는데 연기 활동하는 거 맞아? 이렇게 그냥 질문을 던지면 마음이 뭔가 또 남달라지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들이 내 마음을 콕콕 찌를까봐. 아, 맞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
감정적으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거나. 그쵸. 하나님은 그런 적 있을까요? 아, 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뭔가 예전에는 어땠냐면 요즘에는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는 뭔가 무조건 연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고 초점이 연기에 맞춰져 있었군요. 삶 자체가 그냥 나는 이게 좋았고 연기를 해야 되고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그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상황 자체가 이제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현타와 그리고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데랑 그리고 그걸 하면서도 다른 걸 하고 있는 나를 보면 뭔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뭔가 그래 이것도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모습도 나고 연기하는 나도 나로서 나고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던 거군요. 네. 저는 무기력이 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뭘 할 때.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거 다음에 오는 게 또 무기력이 있을 수가 있는 게 그쵸. 뭔가 성취를 하고 나면 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성취 뒤에 오는 뭔가 후폭풍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공허함. 그게 누구나 한 번쯤은 와요.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꿈을 꾸거든요. 뭘 하고 싶은지. 다 이루진 못해요. 그러면 방향을 틀기도 하고 그 방향을 조금 낮추기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린 적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또 찾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 위에 있는 그냥 떠 있는 배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뭐 대륙을 찾아가든 자기가 가고 싶은 종착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찾아가야 되는 인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가장 큰 실패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실패? 저는 그거 일단 실패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실패가 아니고 저는 실수라고 하고요. 네, 실수했던 일 얘기해 주세요. 실수했던 걸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연극 공연을 올렸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연애도 하면서 이제 학교 총무도 하면서 학교 대학 그걸 뭐라고 하죠? 학교 반 대표? 대학교 반 대표를 뭐라고 하더라? 반장 아니에요? 대학교 대표잖아. 반 대표 뭐라고 하지? 반장? 대학교 반장이라 해도 알아들 것 같아. 그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것도 하면서 이제 연극 공연을 올리는데 연극 공연을 올리면서 연극 공연에 올리는 조명 디자인까지 제가 디자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연극에 나오는 막 포스터랑 이런 것까지 제작을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되게 많았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모르게 어떤 한 부분을 놓치게 된 거군요. 네. 근데 저는 그 한 부분을 놓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그걸 놓쳤었을 때 이런 현타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놓쳐서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걸 항상 놓치거든요. 그렇게 정신이 없으면. 그래서 연기를 놓쳤어요, 그때.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걸 놓친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가장 잘해야 되는 걸 놓쳤는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걸 놓쳤다는 거를. 근데 이제 연극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품평회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연극을 어떻게 봤는지 이제 말을 해주는 건데 이제 뒤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와, 야, 걔 연기 진짜 못하더라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에 타격이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뭔가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뭔가 나도 그러니까 네. 감정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터놓을 수 없는 그쵸. 그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쵸. 그럼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실수를 하고 나서. 저는 그때 주변을 정리했어요. 오히려 네. 내 주변을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좀 마음도 정리가 되고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스 쌓였던 것들이 하나씩 조금 실마리가 풀렸던 거군요. 네, 주변도 정리하고 오히려 책을 읽었어요. 그 심리책 같은 거. 그게 좀 도움이 돼서 네. 뭐 이게 실수였는데 이 실수가 조금 그래도 내 마음에 확 들어온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그거는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작품은 내가 다음번에 한 번 더 한다.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잘 이겨낸 거네요. 네, 왜냐하면 가정은 힘들었지만 음. 이 뒤에 나를 한번 통찰하고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끊어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맞아요. 뭐 심리 용어로 이렇게 딱 정리된 것처럼 되게 잘 정리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실패했었을 때 제가 가장 못하는 일 같아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는 도움을 요청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심리적 안정을 얻는 거는 주변 사람의 도움이에요.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도와줬었을 때 아, 내가 아직 세상에 살만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실패로 마음 아프신 분이거나 아니면 잘하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았던 분이라면 주변에 한번 요청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 우리가 미래를 되게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막 불안을 느끼잖아요. 지금 청춘분들이나 20대 분들이 그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너무 막연한 상황들. 이 막연한 상황들을 조금 다르게 보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가장 좋을까요? 불안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미래가 진짜 좀 불안정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직장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한잔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일찍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자살을 해서 걔가 이제 공황장애랑 이제 그런 게 온 거죠.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충격이 좀 많이 컸었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 친구가 뭔가 좀 현실을 엄청 직시하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친구 모토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해라. 내가 지금 너랑 이렇게 먹고 있다가도 이따가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심장마비 가서 죽을 수도 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에서, 네가 만들어가는 네 인생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자꾸 미래로 미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미래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니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고, 네가 하고 싶은 거면 법 안에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미루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해야지. 돈이 조금 생기면 해야지. 시간적 여유가 되면 해야지. 뭐 이런 가정을 자꾸 넣잖아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루는데 이걸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했었을 때 네. 또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 뒤에 또 뭐 잘 안 됐었을 때도 그쵸. 그거 받아들이는 게 다 가정이니까. 뭐 그걸 실패하더라도 늦게 실패하는 것보다 빨리 실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한나님이 자기의 경험과 이런 친구 이야기를 다 들려주셨으니까요. 네. 이색 질문 2가지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한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쵸. 뭐 매일에도 올 때가 있고, 제가 위로를 해드리긴 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봐도 그런 썸네일이 있는 유튜브가 되게 많더라고요. 불안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지금 20대, 30대들은 절망이 가득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거 보면 또 조회수도 높더라고요. 누군가를 계속 클릭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유퀴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방송 유퀴즈에 최민식 배우님 편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고고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쾌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다. 그 남들은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뒤처졌다라. 뭔가 그럼 저도 뒤처진 걸까요? 뭔가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때를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거 해야 되는 거를 꾸준히 하고 계시면 그 때가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거나 법 안에 법이 넘어가는 거 이런 거만 안 하시면 저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한마디가 된 것 같네요. 저도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지금은 모두가 불안해하는 시대예요. 어느 나이대에 상관없이.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집 가다가도 맑은 하늘 보면 웃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하루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쵸. 뭘 하시든지 힘드시든지. 다만 이렇게 사소한 걸로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걸 찾아가시다 보면 불안함이 좀 덜 하시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우리가 뒤처지는 것보다 그냥 같이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 그런 적 있을까요? 친구가 너 잘하고 있어라면서 응원해 준 적. 저는 친구 말고 친동생이 이런 말을 자주 해줘요. 친동생이 하나님보다 좀 더 어른스럽네요. 그쵸. 약간 힘들어할 때 제가 기댈 수 있는 게 친동생이어서 동생한테 약간 조금 많이 무너지는 편인데 그럴 때 동생이 저는 엄마랑 아빠도 약간 잘하고 있다는 말보다 조금 채찍질을 하는 편이셔가지고 부모님마다 이렇게 훈육받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약간 더 일어서야 되는 편인데 동생이 저한테 나는 언니를 보면 언니가 정말 멋있어. 언니 진짜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때 보면은 되게 제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지금보다 더 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뭔가 200% 300% 하지 않아도 지금 이만큼만 해도 괜찮구나 하고 안심이 돼요. 등분의 한마디가 하나님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줬던 게 아닐까. 맞아요. 지금 말할 때 하나님 목소리가 되게 담백했거든요. 동생 생각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응원을 받는다면 힘이 나잖아요. 그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생 아니면 뭐 선배나 후배. 나도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나도 내 옆에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응원 한마디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더불어 가면서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으로 말할게요. 내 친구들 모두 잘하고 있다고. 내 친구들 모두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1시간 좀 넘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한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조금 떨렸고요. 또 긴장을 했어요? 네, 좀 긴장을 했고요. 왜냐면 지난 방송 때는 네, 게스트 다른 분, 네, 그러니까 담비님이 계셨는데 오늘 또 네. 홀로서 다 하신 거니까. 그쵸. 그리고 뭔가 이번에 질문들이 뭔가 좀 이번에 제가 좀 정신이 없었는데 뭔가 저한테 뭔가 좀 와닿는 질문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이렇게 다 정리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해오셨어요. 네. 청취자분들이 볼 수 없는 네. 대본이 있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네. 진짜 그리고 제가 다 말을 못 드렸는데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방 정리를 요즘 해요. 제가 진짜 막 몰아서 하는 편인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을 때 방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책상에 딱 앉아서 하루 마무리하는 일기를 쓰시면 뭔가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니까 이렇게 또 해주신 게 아닐까. 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나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주제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새로 오신 게스트분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제잖아요. 다만 한나님은 작년에도 오셨고 또 다른 게스트분이랑 또 방송을 해보셨기 때문에 편하게 대화를 나눴고 오늘 방송이 참 좋았던 게 누군가에게 좀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3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응원을 하면서 나도 응원을 받고 그러면 원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그런 기대와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편집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또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청취자분들도 듣고 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님 그럼 우리 방송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 연애할 때 놓치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